망할 코로나19 때문에 전세계 스포츠 경기가 올스톱되어 많은 스포츠 팬들이 지루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스포츠 팬들의 갈증을 해소할 다큐멘터리를 공개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조던을 주인공으로 한 더 라스트 댄스인데요. 이 다큐는 시카고 불스의 두 번째 3핏 달성이 달려있던 1997, 1998 시즌을 쫓는 이야기로 농구 팬들에게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던 마이클 조던을 포함 슈퍼스타들의 오프 더 레코드를 확인할 수 있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관람객의 평가도 상당히 좋아서 6월 11일 현재 썩토에서는 토마토 96%, 관람객 95%, IMDb에서는 별점 9.3점을 받는 등 4월 첫 방송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라스트 댄스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는 97-98 시즌 NBA와 시카고 불스, 그리고 마이클 조던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더 라스트 댄스는 당시 팀의 리빌딩 전략과 관련하여 제리 크라우스 단장과 불화가 있던 필 잭슨 감독이 결국 97-98 시즌을 끝으로 시카고 불스를 떠나는 것이 확정되고 97-98 시즌 구상에 붙인 이름입니다. 불스 왕조를 이끌어온 주축 멤버들 간의 이해관계와 구단의 리빌딩 전략 등으로 인해 다음 시즌이 불확실해지자 필 잭슨 감독이 선수용 다이어리에 이 문구를 적어서 나눠줬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끝날 땐 끝나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 멋지게 마지막 춤을 선보이겠다는 의미로 느껴져 굉장히 멋있는 타이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잭슨 감독님 이름으로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이렇게 간지나는 이름과 함께 마지막 춤 사이를 추려던 불스는 시즌이 끝나고 실제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먼저 메인 포스터에 실린 5인방은 결론적으로 전부 시카고 불스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불화가 심했던 단장 제리 크라우스는 필 잭슨 감독이 전승 우승을 시키더라도 이번 해가 마지막이라고 못 박았으며 실제로도 필 잭슨 감독은 이 시즌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감독직에 앉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코트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99-00 시즌 LA 레이커스의 감독직을 수락하며 다시 코트에 복귀하게 되고 뛰어난 리더십과 전략으로 레이커스의 3핏을 이끌며 NBA 역사에서 손꼽히는 명장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존경하던 은사인 필 잭슨 감독의 은퇴와 두 번째 3핏 달성으로 사실상 농구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목표를 이룬 조던은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는 생각에 곧바로 은퇴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은퇴를 결정한 조던은 이후 워싱턴 위저즈 구단의 주주로서 활동하다 40세의 나이에 다시 한번 현역에 복귀하여 많은 농구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스카티 피펜은 조던과 함께 불수의 전성기를 이끈 선수였지만 신인 시절 성급하게 맺은 계약으로 인해 항상 활약 대비 저평가되는 선수였습니다. 97-98 시즌은 이로 인한 구단과의 갈등이 폭발한 시점이었고 불스와의 결별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후 피펜은 5년 6,700만 달러라는 좋은 조건으로 휴스턴 로켓츠로 이적하게 되고 우승을 노릴 만한 전력이었지만 아쉽게 실패. 이후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에서 활약하다 다시 03-04 시즌 시카고 불스로 돌아와 팀의 정신적 지주를 맡으며 커리어를 마치게 됩니다. 골밑을 지배하는 뛰어난 수비 실력과 코트 밖에서의 기행으로 조던, 피펜과 함께 빅3로 사랑받던 로드맨은 갑자기 누드집을 여러 농구 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전과 같은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은퇴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김정은의 베프가 되었습니다. 팀의 조력자이자 클러치 타임에 강한 식스맨으로서 활약한 커는 이후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이적하여 우승 반지를 추가하였고 불스에서 얻은 4개를 합쳐 총 5개 우승 반지를 거머쥔 반지의 제왕으로 성공적인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감독을 맡으며 2010년대 가장 뛰어난 팀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팀의 기둥 5인방을 호기롭게 떠나보낸 시카고 불스였지만 막아 낀 건지 목표였던 리빌딩은 실패하며 이후 03-04 시즌까지 단 한 번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하는 기나긴 암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마이클 조던의 세계적인 인기에 한몫을 한 것이 바로 그의 시그니처 신발인 에어조던 시리즈이죠. 그렇다면 97-98 시즌에 마이클 조던은 어떤 신발을 신고 경기에 뛰었을까요? 97-98 시즌 내내 마이클 조던과 함께한 신발은 에어조던 13 모델입니다. 조던의 어릴 적 별명인 블랙캣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에어조던 13 모델은 흑표범의 발바닥 모양을 본따 만들어졌으며 깔끔한 디자인과 조던이 불스 마지막 시즌에 신은 신발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아직도 많은 스니커 팬들에게 사랑받는 신발입니다. 시즌 내내 에어조던 13을 착용한 조던이지만 플레이오프부터 에어조던 14 모델을 번갈아 착용하였습니다. 이 에어조던 14는 파이널 6차전에서 착용하여 더 샷이라고 불리운 역사적인 슛을 던질 때 착용한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이 에어조던 14 모델은 조던이 개인적으로 아끼는 슈퍼카인 페라리에서 영감을 받은 신발로서 조던 시리즈의 대표 디자이너인 팅커 해필드가 조던 현역 시절 마지막으로 참여했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신발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패셔너로도 사랑받고 있는 조던이지만 특히 착화감이 정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시카고 불스의 첫 3핏의 주역이었던 호레이스 그랜트는 코트 내에서는 조던과 좋은 호흡을 보여줬지만 코트 밖에서는 그의 거만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잦았던 선수입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다큐 내 조던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비판하였습니다. 그랜트가 이렇게까지 조던과 더 라스트 댄스를 비난하게 된 이유는 조던이 다큐에서 그랜트를 밀고자라고 매도했기 때문인데요. 과거 시카고 트리뷴 기자 샘 스미스가 마이클 조던과 팀원들의 불화설에 대해 다룬 책 더 조던 룰이 베스트셀러가 되며 화제가 되었고, 이를 불쾌하게 여긴 조던은 호레이스 그랜트가 저자에게 시카고 불스 라커룸에서 일어난 일을 밀고 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그랜트는 ESP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아직도 내가 밀고자라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난 스미스 기자와 친한 친구 사이지만 그에게 어떤 정보도 흘리지 않았으며 난 라커룸을 신성하게 생각한다 고 재차 해명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랜트는 조던의 쪼잔한 성격을 재차 꼬집었는데요. 조던은 한 번 원한을 품으면 절대 잊지 않는다. 이번 다큐에서도 만약 누가 조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하면 조던은 그걸 잘라내기 위해 온갖 수를 쓸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뭐든지 할 사람이다 라며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은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